안녕하세요. 반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급 분석에 의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개별주로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매매하고 있는 그 종목으로 지금 수급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이 있었는데 어저께 그저께 지수가 좀 눌렸죠.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좀 짚어보고 할게요.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20일부터 우리 커뮤니티가 시작을 했고요. 지금 7월 5일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 지수는 밀릴 거고 이 밑에서 바닥을 잡는 과정을 거칠 거다. 그래서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밀렸고 외국인 수급이 이제 어제 그제 안 좋았는데 오늘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 지금 전고점 부분인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살아나게 되면 지수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더 없이 그냥 바로 상승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 꼭지를 낮춰가면서 하락을 하고 개인은 반대로 수급 주체가 이렇게 되면서 꼭지를 높여가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급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게 되면 지수는 한 645포인트에서 637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신호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는 주식 비중을 한 90% 그렇게 채워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이 아직도 그냥 그대로 수급 주체인데 보면 지수가 수급 주체를 넘어서려는 지금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 부분부터는 이제 거의 과열권이라 상승을 거의 하기가 힘든 구간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 도달한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종목들은 이제 IT 대형주들이 되겠죠. 시가총액이 큰 그런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상승이 어려운 구간에 이제 놓이게 되면서 조정 압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이제 코스닥 차트, 이제 코스피 차트,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하나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최근을 보면, 좀 땡겨서 보면, 자,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 긴 추세로 보면 상승을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절반을 잘라 놓으면 640포인트죠. 64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주식 비중을 90% 이제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제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은 그냥 지금처럼 이게 유지를 하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노란선이 21선인데요. 21선을 깨지게 되면 61선도 저는 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1선을 이제 깨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구간 좀 하락이 좀 크게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자, 2180포인트에서 2120포인트 이 부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비중 확대를 하고, 그 전에는 아무래도 하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 그래도요, 코스피는 이제 상승 탄력이 제한될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전고점은 저는 뚫어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슈팅이 바로 나온다 그러면 27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상승을 만들어 놓고 구간부터 조정을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추세를 보면요, 지금 보면 이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자, 상승을 한번 만들어주고 지금 계속 쉬고 있죠. 자, 상승과 하락 구간을 이렇게 잘라보면 상승을 시작한 바닥 구간부터요, 이제 고점을 만들고 지금 보면 절반 밑으로 내려오니까 2016년 이제 트럼프 악재가 터진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절반 밑으로 내려오니까 강하게 지금 반등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상승을 이어온 모습이 보이죠.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였는데, 악재 같은 게 터지면서 여기서 눌림을 다시 받게 되면, 자, 상승각도 이렇게 이제 급하게 들어가고요. 이제 하락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이 부분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각도상에서도 이제 기법상에도 맞아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살펴봐도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고, 그럼 이렇게 눌리게 돼서 이제 포인트가 다시요. 자, 상승 각도를 키웠고요. 자, 하락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오게 되면, 자, 절반의 기법상에서 이 절반 구간까지 만약에 눌림이 온다 그래도 이 구간에 거의 투매장이 있지 않은 이상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40포인트, 이제 638포인트, 이 구간 사이까지 만약에 단기 조정을 약하게라도 받으면 이 구간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90% 대응을 하고요. 만약에 투매장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구간까지 지금 보면 580포인트에서 600포인트, 이 사이 구간까지도 투매장이 연출이 되면 내려올 수가 있는데 거의 내려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100%로 이제 대응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입을 해봐도 굉장히 코스닥이 이제 앞으로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습이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전고점을 뚫어내고요. 상승을 시작을 해서 1500포인트까지 이렇게 슈팅을 강하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하게 주고 뭐 한 1년이나 이렇게 각도를 완만하게 키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슈팅을 줘서 뭐 이제 2700포인트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이 밑에 구간에서 이렇게 조금 더 약하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코스닥은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거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브렉시트 같은, 지금 보면은 대외 악재라고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죠. 지금 보면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뭐 북한 전쟁 뭐 이런 리스크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온다 그러면요, 뭐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하고 뭐 이 구간에서 한번 지키는 척 하다가 이 바닥 구간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 구간을 깨면은 여기는 이제 강력한 추가 매수 자리가 올 거고, 전쟁 같은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들고 버티면서 잘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전쟁이라는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불을 그렇게 쌓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이 조금 온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는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제 계좌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견뎌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오면 우리 계좌는 굉장히 크게 불어나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수급 분석 살펴볼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수급 분석은 항상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수급 분석은 심리 분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은 심리 분석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분석해야 될 단계고요.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게 기본적인 분석, 뭐 부채 정도, 그리고 수익성, 안전성,
등등. 이제 뭐 기업 분석을 하는 거죠. 기업 분석. 포탈에서 기업 분석.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선행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차트를 펴놓고 이런저런 지표를 대입을 해서 지금 자리가 어디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매수 포지션을 잡게 되면 앞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 종목을 자산을 키워갈지,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수급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수급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 단기 시세만 쫓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큰 수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가 장기적으로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수급 분석은 마지막 단계에 그렇게 분석을 하고, 먼저 기업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해놓고 그 부분에 이제 대입을 해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만 우리는 살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 분석으로 심리 분석을 마무리해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순서다. 보통 투자자를 사칭한 투기꾼들은 이제 차트로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을 해요. 열중을 하는데, 이런 단기 매매로는 복리가 불가능하고, 그 복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커뮤니티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절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단타 열심히 해봐야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잘 벌어야 그 정도 벌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자금이 커지면 수익률은 점점 줄어들고요. 절대 이게 단타 매매로는 분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금을. 그러다 보니까 인생 역전이 불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그 매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일로만, 자산 증식이 아닌 그냥 내 노동 수입이랑 비견되는 그런 수입밖에 이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0.1% 이 상위 쪽에 이제 랭커가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싸게는 한 2억, 크게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털어먹어야 그 정도 경력을 갖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통 보편적인 경우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장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각각 맞는 단기 매매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뭐 차트 몇 개 보고 그림 그려갖고 할 줄 아는 뭐 이런 실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깡통을 5년,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수십 번 쌓아가 보면서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해서 초고수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은 견딜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매매를 처음부터 습관을 잘못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로 일단 마인드를 다 잡고요. 그렇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주식 투자자의 마음가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분석으로 이제 단기 매매만 치중을 하면 결국 이제 큰 추세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 수익 볼 종목도 이제 단기 수익 3% 5% 수익 보고 이제 나와서 이제 진입 시점을 노리다가 또 이제 진입을 못하게 되면 그 종목은 이제 훨훨 날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추격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단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단타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보니까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렇게 내가 종목을 잘 발굴해 놔도 이런 큰 수익을 놓치고 3% 5% 이런 잔수익 가지고만 연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은 이제 갈수록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매매를 하는 99%가 모두 쫄딱 망한다. 그 나머지 1%, 돈을 버는 1% 중에 한 0.5%는요 진짜 생활만 근근히 유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0.5%가 이제 수익을 단기 매매로 계속 쌓아갈 수가 있는데, 보통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0.5% 중에도 그냥 단타는 심심풀이 재미로, 그 고수들 중에 재미로 하는 사람이 한 0.4% 될 거고, 한 0.1% 정도가 전업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나 되겠죠. 이제 장기 투자자로 자본이 큰 사람들이 그냥 뭐 한 1, 2억 가지고 단타 하는 거예요. 단타 가지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본계좌는 몇십억씩 자산 굴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상위 0.5% 중에도 한 0.4%는 그런 축에 속할 거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0.5% 중에 매매를 진짜 잘하는 그 사람들 0.5% 중에 한 20%나 이제 단기 매매로 이제 트레이더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희박한 그런 곳에 내가 뛰어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장기 투자자는 100% 다 성공을 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100% 다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 확률이 높은 그런 투기꾼이 되지 않는 방법부터 먼저 주식 투자를 하려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엔 이제 기회비용이 상실이 되고 마인드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한 주식시장 한 2, 3년 있었던 분들은 2년 이상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매매를 하고 나왔는데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 그 종목이 100%, 200%, 300%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가 있더라.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수도 없는 경험을 겪으면서도 그런 오래 보유하는 매매는 하질 못하죠. 왜? 그렇게 오래 보유를 해서 그런 큰 수익을 내가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흘리면 이제 단타나 이제 뭐 투기꾼의 마인드로 세월을 흘리게 되면 스스로한테 남는 건 이제 상처뿐이고요. 제대로 투자에 임한 사람들이 자산가가 돼가는 과정을 그냥 바라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부러워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 하고 말을 하는 시점은 5년 이상 이렇게 지나간 후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때 다시 시작하자니 갭이 너무 벌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심한 이제 매매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깡통을 차고 한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내딛게 되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부를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부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보통 이제 재벌 2세나 뭐 보면 물려받아서 큰 재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확률적으로 50% 이상, 절반 이상이 거의 뭐 도라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뭐 하나의 그 기업 아들 뭐라든가 보면 뭐 조그마한 중소기업 뭐 사장 아들이라고 배돼지에 바람만 들어가서 그때 뭐 대한항공에서 보면 비행기 안에서 외국인 유포시킨 영상에서 한국망신 다 시킨 그런 거지들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부라는 거는 그릇이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그릇이 형성되기 전에 내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지게 되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착각으로 사는 거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 마냥 돈 몇 푼 갖고 있으니까 주머니에 뭐 이제 노후까지 사는데 한 20억이면 된다는데 내 주머니 한 1000억이 있어. 그럼 내가 뭐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정신 아닌 애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뜯어 고치려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이게 부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자본이라는 거는 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대물림 되는 그런 구조를 지금 세상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깨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제인식을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가진 게 없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더 노력을 해서 빈자가 이제 부자를 이런 앞지를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올바른 경쟁을 해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거의 뭐 후진국 중에서도 거의 후진국, 뭐 소말리아랑 거의 뭐 경제인식이 비슷하다 그래요.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해적질에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 나라는 거의 경제인식이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니까 암담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뭐 헬조선이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자기가 자본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못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화만 나 있는 거죠. 내가 가난한 거에 대한 게 화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고요.
누군가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되면 그에 비례하는 빈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조를 소유하게 되면요, 그 100조를 예를 들어서 만으로 쪼개면 100억씩을 만 명이 나눠 가질 수 있고요. 10만으로 쪼개면 10만 명이 10억씩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조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5만 명이 태어나서 일을 하다가 노후 준비를 5만 명이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자산이에요. 근데 그 부가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면 당연히 빈자가 그만큼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세상에 돈이라는 게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되죠. 세상에는 지금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특정된 어떤 주체에 부가 몰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의 분배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가 이제 보면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그런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나마 다른 나라들보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인 거고, 우리나라도 너무 그런 부에 대해 욕심을 그렇게 심하게 부리지 않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나중에 부자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고 그 소유한 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자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점점 가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구조, 경제인식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자들일 거예요. 보통 다 서민일 거라고. 그러면 그 경제인식을 내가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난해야 돼요. 노동만 해가지고는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점점 이제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왜 오늘 이제 뭐 수급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까 내 인생 철학이 담겨져서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또 스스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수급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거의 50% 정도 육박하게 쌓여 있고,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구간 동안에 6개월 동안 하락한 폭이 37.5%, 6%인데 장기적으로 더 많이 내려왔죠. 더 많이 내려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런저런 모멘텀이 없다가 이번에 모멘텀을 받아서 이제 반등을 하고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때 보면 16년 7월 1일이 이때 동그라미 쳐놓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보면 하락 각도가 이렇게 크죠. 그리고 상승 각도가 약해요. 그리고 하락 각도가 크고, 자, 상승 각도가 없고, 하락 각도가 크고, 상승 각도가 조금 나오더니 하락 각도가 주는 아주 단기적인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구간이 거의 바닥이 됐죠. 그리고 상승 각도, 자, 횡보를 하면서 하락 각도 낮춰놓고 상승 각도 키우고 이제 다시 하락 각도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자, 무언가 자리를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차트가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6개월을 살펴보니까 하락 각도가 크고요. 중기의 하락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때가 7월 1일이 16년 7월 1일이요. 그리고 바닥 도달 구간에 보면 수급 변화를 체크를 해서 이 무슨가 기업 분석을 했는데 괜찮다, 지금 바닥 구간이다 라고 살펴봤으면 이제 수급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자, 6개월 전이랑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자, 주가가 37.5%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악화됐고요. 각도를 체크를 하면서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해보니까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고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장기 관점 대응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자, 6개월 수급을 살펴보니까 자, 개인 수급,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6개월 동안의 수급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당연히 수급이 안 좋겠죠. 마이너스 284 2억 8천이 순매도로 이제 수급 주체는 기관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수급 주체는 기관이고 자, 6개월 동안 2억 8천만 원어치가 이제 순매도가 됐다 라는 부분을 이제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 6개월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지나고 다음 6개월을 살펴보니까 자,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이 이제 1월 2일이죠 1월 2일이 이 구간이고, 자, 6월 30일이 이 구간이고, 이 구간 동안 등락폭이 있었죠. 등락폭을 두면서 이제 수급이 악화됐고요. 이때 1월 2일 이전에 6개월을 보니까 수급이 악화됐고 기관이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매수 포지션은 중장기 수급을 수급 개선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한 거고, 이제 이후에 이제 6개월을 보면 7월 2일이어야 되는데 이제 주말이 1월 1일 2일이었으니까 6월 30일 거 마지막 거래일로 체크를 해보면 수급이 장기 수급은 여전히 악화됐어요. 그렇게 해서 단기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주체가 되는 시점까지 트레이딩을 이어가야 되겠다 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볼 수 있는 거고, 개인, 기관 수급 주체의 수급 개선은 이제 단기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고 장기 추세로는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바닥은 이제 키워가지 않고요, 바닥을 다져가는 듯한 모습을, 변동폭은 물론 크지만 종목이 중소형주다 보니까 상승 각도를 만들고 하락 각도도 그렇게 깊이 나오고, 상승 각도를 크게 만들고 조정을 받고 슈팅이 나온 듯 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 각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상승 각도보다는 완만한 구간에 와 있는데, 자, 절반을 잘라서 보면 지금 이제 매수 포지션에 와 있고요. 단기 수급을 체크하면서 지금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간 이 6개월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6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아가는 6개월을 살펴보면요, 수급은 여전히 악화됐고요. 개인은 이 6개월 동안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 동안에 4억 9천만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억 7천만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5,700만 원어치 매도를 내놨는데,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했어요. 이 6개월 동안. 그리고 수급 개선된 부분이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린 기업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 있고, 기술적인 분석도 이제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놨다 그러면 단기 수급을 이제 체크를 해서 진입 시점을 포착을 해간다는 거죠. 자, 보면 단기 수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5월 2일이고 주가는 2,400원이었고 장기 추세가 수급 악화. 자, 3주채 모두 6개월 매도 단기 포지션. 단기 포지션을 또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장기 포지션은 수급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단기 포지션을 체크를 해보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7월 2일자에 이제 분석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6월 2일까지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6월 2일이 이 부분입니다. 자, 하락폭은 한 3.7% 정도 됐고요. 단기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단기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으로 돌아선 게 확인이 됐죠. 외국인만 플러스가 찍혀있죠. 그리고 다음 한 달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두 달 전부터 한 달 전 그 구간의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입 포지션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두 달 전부터 한 달 전 그 구간의 수급을 체크를 해본 거고, 자, 마지막에 지금 한 달을 체크를 해보면 주가가 10.8%가 빠졌습니다. 최근 한 달 10.8%가 빠졌고 외국인이 수급 주체인 게 확인이 됐고요. 6월 2일날 단기 수급 주체인 게 이제 외국인인 게 확인이 됐고, 장기 포지션이 악화되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이제 6개월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6월 30일. 자, 지금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지속되고 있어요. 한 달 체크를 해보니까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 지속되고 있고, 단기 수급 개선이 확인되었고, 단기 포지션을 취해서 트레이딩을 이어가면서 장기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하자. 이런 부분에서 단기 수급을 체크가 됐는데, 보면 중장기 포지션은 이제 최소 한 달마다 체크를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해서 누적 수익을 확대를 해가고, 이제 중장기 포지션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중장기 포지션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부터 이제 보유 관점으로 중기 트레이딩을 위주로 하면 되겠죠. 기본적 분석상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확인이 됐고요. 자, 호재 뉴스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는 것도 체크가 됐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단기 대응만 해야 돼요. 지금 수급 개선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때 분석을 해놨던 거랑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개선은 됐는데 수급이 이렇게 10.8%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금액적으로 많이 샀어요. 근데 많이 산 주체가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한 4억 8천만 원어치 샀고요. 개인이 한 달 동안 한 4억 8천만 원어치 샀고, 그리고 외국인이 한 1억 7천만 원 팔았고, 기관이 한 500만 원 샀는데 뭐 이거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수급이 굉장히 일단 플러스로 자 많이 샀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그 주체가 개인이에요. 자, 개인이 수급 주체일 때는 일주일 미만으로 본다. 자, 반등을 일주일 미만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짧은 포지션을 이제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다시 수급 주체가 이 수급이 월 수급이 외국인이 많이 사는 시점에 오면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크게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외국인이 수급을 돌려놨으니까 이 물량을 개인이 수급을 돌려놨으니까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는 그 시점에 시세는 폭발하고요. 그 시세가 나온 다음에 조정도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이제 장기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는 걸 체크를 하면서, 자, 개인 수급이 어떻게 빠지는지, 이 전체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된다는 거죠. 전달보다 3억 정도 개인 수급이 개선이 됐어요. 다 더하고 빼고 해보니까, 이걸 다 더하고 빼보니까 3억이 남아. 그러니까 일단 전체 수급을 개인, 외국인, 기관을 나누지 않고 딱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주가는 10.8% 빠졌는데 매수세가 더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단기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이 단기 수급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보면 이제 수급 주체는 여기 외국인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거는 현재 보유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단기간에 보면 한 달 전부터 지금 보면 외국인 수급이 1억 8천만 원인데 거의 뭐 1억 7천만 원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많이 샀죠.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외국인 이 수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단기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때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 거와 최근 한 달을 비교를 해서요, 이 수급이 다 더하고 빼고를 해서 이 전달 거랑 더하고 빼고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축소됐다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였는데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든가 플러스 폭이 줄었다는 건 한 달 동안 팔았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은 한 달 동안 1억 7천만 원을 판 거고, 개인은 수급이 마이너스 4억 8,900만 원에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9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자, 개인이 4억 8천만 원을 샀다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지션 변화가 이렇게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더 강하다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수급 주체가 지금 보면 지금 단기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산 게 개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자기 거 개인한테 판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산 거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개인이 이제 단기 수급이 개선되는 관점에는, 자, 3일에서 일주일 이런 단기 포지션을 취하라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그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상승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그 개인 수급을
이제 다시 조정받는 구간을 외국인이 받아줄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장기 추세가 확인이 되는 그 과정을 바닥부터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음봉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시점부터 거의 바닥에 근접한 구간에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해야 물량을 어느 정도 모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수급을 입히는 방법에 대한 거를 지금 알아본 거예요. 자, 수급은 돌고 돕니다. 결국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 장기 시세가 발생을 하고요. 개인 기관 수급이 붙으면 단기 시세로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급만 따라다니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기 매매만 이제 얽매이게 되면 결국 이제 큰 흐름을 타지 못해요. 그러면서 투기꾼이 되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수급을 체크하고 진입을 했는데 수급이 급격히 악화될 수가 있어요. 대외적인 변수라든가 이런적인 부분 때문에 수급이 좋다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 먼저 돼 있는 종목을 바닥 구간을 체크를 해서 먼저 진입을 해놓고 수급은 트레이딩에만 입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이제 손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손절은 저는 매매하면서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손절 없는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익과 손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제 확률의 이점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좌의 복리를 입히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손절을 얻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산을 크게 해야죠. 자, 문제가 있는 기업이 만약에 내 포트에 종목이 40개 있는데 한 종목, 두 종목 나올 수 있어요. 한 종목, 두 종목 나온다 그래도 내 전체 비중에 비해서 내 전체 계좌 자금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분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중 관리인 거고, 그런 부분은 손절 없는 매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판단이 아무리 정확했다 그래도 재무제표라든가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난 실적을 다음 분기로 미뤄서 쓸 수가 있고, 다음 분기에 예상이 되는 실적을 이번 분기에 그렇게 실적이 좋아졌다고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허용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공시를 안 하고 이제 좀 반사기적으로 그렇게 공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뭐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느니 어쩌기 하면서 이제 뉴스 내고 뭐하고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 한 3천억이 적자였다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살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위험한 회사, 위험한 구간에 놓이게는 회사는 그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00% 신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체크를 지속적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돌발 악재라든가 내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종목 분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수익과 손실이 반복이 되면 확률의 이점, 이건 얘기했던 거고, 확률의 이점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좌에 복리를 입히는 것도 불가능하죠. 계좌에 복리를 입혀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손실은 견디고 무조건 수익만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런 고민에서 이제 만들어낸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이제 수급은 심리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이제 수급은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기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수급이 돌아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모레 이렇게 악재가 바로 터질 확률은 진짜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외 악재가. 그쵸? 예상하고 있는 악재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G20 회담이 이제 언젠데 그때 만약에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로 발생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 10% 내외? 10%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단기적으로 수급 개선은 하루나 일주일 뭐 이 부분에 보면 단기적인 수급은 이제 뭐 수급이 먼저 돌아서고 주가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체크가 미리 돼요.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잡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매도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이 악화되는 시점이 포착이 되면 그 구간에 매도 포지션을 잠그면 거의 그 구간이 꼭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수급으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외악재로 갑자기 무슨 뭐 악재를 두들겨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수급으로 체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수급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바닥에 신규 진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에 주가가 내려오고 수급이 개선되는 시점에 자, 추가 매수를 이어가면 나중에는 다 수익폭을 그렇게 키워주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인 성향이지만 무조건 단기적으로만 이용을 하지 말자. 진입 시점을 잡는데 또 매도 포지션을 잡는데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포지션에 입히게 되면 그만큼 확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가끔 전문가들 중에 보면 무슨 실적 같은 거 해갖고 더하기 빼기 해놓고 수급 같은 거 더하기 빼기 해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됐을 때 양봉에 이제 뭐 매수 사인이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단타꾼 같은 그런 식의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런 거는. 왜냐면 대외악재 같은 거 한번 맞아버리면 그냥 손절 잡아놓고 손절이 쭈쭈쭈 계속 나가버려요. 왜? 양봉에 어느 정도 시세가 폭발한 다음에 수급이 좋아지는 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파악을 해놓고 어떻게 돌아설 거다. 예측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인 진입을 하게 되면 좀 굉장히 좀 손해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기본적 분석이 다 돼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 분석에 대한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한 달 정도 수급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내일 만약에 또 체크를 하면 오늘이 어제가 되니까 오늘 부분까지 반영해서 수급이 다시 바뀌겠죠. 그런 수급을 이제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갈 시점이 왔다 하면 수급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가는 거고요. 수급이 악화됐다 그러면 그 구간을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가는 거죠. 매수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급 분석을 하고 나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당장 내일 모레 내일 뭐 이럴 때 일주일 안에 뭐 한 달 안에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체크를 해봐서 한번 진입 시점을 잡아가는데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수급을 따라다니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수급을 따라다니면 잠깐 수익은 볼 수 있지만 이제 수급만 너무 따라다니게 되면 이미 시세가 터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잘못하면 꼭지에 추격 매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종목 위주로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가고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시점에 수급이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포착을 하고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유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심리 지표가 되는 게 이제 수급 지표라는 거예요. 이 수급 지표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있겠죠.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런 부분은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그 금액에 대한 그런 수급에 대한 주체별로의 움직임을 그 파동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아간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수급이 개선됐다. 자, 단기적으로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이제 매수 포지션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추세가 장기적으로 돌아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개인 수급이 좀 빠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면 강하게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같이 한 달간 짧게 같이 들어오면서 개인 물량이 크게 빠져나가겠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 추세를 분석을 해서 장기 수급이 외국인이 주체고 무슨 장기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제 상승 궤도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 포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과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내일은 이제 무료 카페에서 계좌 상담이 없으면 내일은 이제 거래량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급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하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까지 알아본 내용은 이제 주체별 수급 그러니까 뭐 외국인 기관 자 개인의 수급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수급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하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광고를 좀 많이 싫어요. 많이 싫은 거 아는데 나 그만큼은 받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는 스킵 없이 30초 이상 예를 들어서 광고가 너무 긴 게 찍히면 자 30초만 봐주면 수익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30초 이상은 자 광고는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스킵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믿고 저는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뭐 시장이 조금 이렇게 찌글찌글하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매일매일 제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장 상황을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종목들 그것들도 제가 매일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상향으로 계좌 자금을 계속 불어날 거고 이렇게 수익을 못 사간 달이 있으면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도 못 사간다 그러면 그 다다음 달에 그 이상이 되는 수익을 항상 안겨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자 한두 달만 버텨보자고요.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이만 방송 마칠게요.